4월부터 제철인 두릅은 그저 챙겨 먹기만 해도 돈을 번다고 할 만큼 보약처럼 효능이 뛰어난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두릅이 보약이 아니라 독약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노년 건강을 위해 꼭 알아야 할 두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월부터 5월까지 딱 이 기간 아니면 못 먹는 채소가 있죠. 바로 두릅입니다. 산채의 제왕이라는 별명처럼 그 효능이 특출나서 봄에 잘 챙겨 먹으면 더운 여름을 거뜬히 버틸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두릅을 챙겨 먹으면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두릅의 효능 첫 번째는 바로 면역력을 높여 암을 예방합니다. 인삼과 홍삼에는 이 성분 때문에 몸의 기력을 회복하는 데 좋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바로 사포닌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명절에 홍삼 선물 많이 받으시죠? 이 사포닌이 우리 부모님들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알려지면서 명절 선물 대표 주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두릅에도 사포닌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농촌진흥청 최신 연구에 따르면 국산 참두릅에 사포닌 배당체가 풍부하게 함유됐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두릅의 사포닌을 인삼, 홍삼과 비교했을 때 최소 3배에서 최대 6배까지 더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두릅을 데쳤을 때도 사포닌은 거의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두릅을 먹을 때는 대부분 데쳐서 초장에 찍어 먹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리 후에도 영양소 변화가 큰지 잘 봐야 합니다. 그런데 두릅의 사포닌은 조리 전과 후에도 큰 차이가 없다고 하네요. 두릅을 먹으면 두릅 속 사포닌이 우리 몸의 다양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포닌이 면역 보조제 역할을 하며 면역력을 높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추운 겨울을 보내면서 면역력이 떨어졌을 수도 있는 우리 부모님들께 안성맞춤 봄철 보약입니다. 그리고 사포닌은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두릅에 포함된 다양한 종류의 사포닌이 폐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에 효과가 있으며 항염증 효과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노년에 가장 걱정하는 질병 중 하나인 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제철 두릅을 꼭 챙겨 드시면 좋겠죠? 두릅의 효능 두 번째는 바로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나이 들수록 혈관 관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 혈관을 탄력 있게 유지하기도 하고 딱딱하고 꽉 막힌 혈관이 되기도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포닌도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콜레스테롤이 몸에 너무 많이 쌓이면 안 좋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런데 사포닌은 우리 장 속에서 콜레스테롤의 손을 꽉 잡아서 콜레스테롤이 몸속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우리 몸속의 콜레스테롤 중 일부는 간에서 만들어지는데요.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사포닌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걸 감소시킨다는 연구도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또 두릅에는 콜린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혈중 지지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도와 혈관에 쌓인 노폐물을 배설해 주는데요. 특히 플라보노이드 성분들은 혈관 탄력을 유지시켜주고 혈전과 고혈압이 생기지 않게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릅을 먹으면 전체적인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두릅의 효능 세 번째는 바로 당뇨 예방에 좋습니다. 우리나라 30세 이상 7명 중 1명은 당뇨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당뇨병 전 단계까지 포함하면 무려 2천만 명에 육박합니다. 당뇨병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예고 없이 덮치는 합병증 때문인데요. 그래서 당뇨나 당뇨 전 단계로 진단받으신 분들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 잘 인지하시면서 혈당 관리를 신경 쓰셔야 합니다. 두릅은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도움이 되는 채소 중 하나인데요. 두릅의 풍부한 사포닌은 우리 몸속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혈당이 오르는 걸 막아주는데요.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두릅이 혈당과 혈중 지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도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농업과학원에 따르면 두릅에 함유된 사포닌과 배당체가 우리 몸 소장에서 당의 흡수를 늦춘다고도 밝혀졌는데요. 그래서 식후에 혈당이 급등하는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여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또 두릅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들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두릅에는 불용성 식이섬유와 수용성 식이섬유 모두 풍부하기 때문에 변비 예방, 장 속의 독소 배출, 그리고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면역력을 높여서 암도 예방하고 혈관 건강부터 당뇨 예방까지 두릅의 알짜배기 효능을 들으시니 당장 마트나 시장에 가서 두릅 한 봉지 사와야겠다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좋아 보이는 두릅도 꼭 피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릅을 조심해야 하는 경우 첫 번째는 바로 만성 콩팥병을 앓고 계신 분들입니다. 콩팥은 한번 안 좋아지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건강이 잠깐 안 좋아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경우도 많지만 콩팥은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노년이 될수록 점점 기능이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이 특히 주의하셔야 하는 게 바로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입니다. 콩팥이 안 좋아지면 우리 몸속에 칼륨이 많아졌을 때 배출하는 기능이 떨어지는데요. 그렇게 되면 혈액 속에 칼륨이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고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은 다양한 증상을 불러오는데요. 특히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근육이 약해지는 증상을 넘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 심한 경우에는 심장마비까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칼륨 섭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통 초록색 채소를 보면 신선한 느낌의 몸을 건강하게 해줄 것 같은데요. 의외로 녹색 잎채소에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콩팥병 환자는 섭취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릅도 마찬가지인데요.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두릅 100g당 547mg의 칼륨이 들어있고 데친 두릅에도 391mg의 칼륨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칼륨이 많은 채소를 물에 많이 담그거나 데쳐서 먹으면 칼륨을 낮출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두릅을 데쳐 먹기 때문에 데친 기준으로 칼륨 함량을 살펴봤지만 여전히 높은 편이라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궁금증 생기실 텐데요. 콩팥에 문제가 없더라도 혹시 모르니까 칼륨이 많은 음식을 조심해야 하나 하는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시죠? 다행히도 건강하신 분들께는 칼륨이 혈압을 정상적으로 유지시켜주며 고혈압을 예방하는 좋은 영양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신 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릅을 조심하셔야 하는 경우 두 번째는 바로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두릅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한데요. 비타민 K는 뼈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노년층과 폐경기 이후 여성들에게 골절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요. 또 혈관 건강에 취약한 노년층에게는 출혈이 생기더라도 금방 피가 응고되어 멈출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K의 혈액 응고 기능 때문에 여러 질환으로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피하셔야 하는데요.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는 비타민 K의 작용을 억제해서 혈전이 생기는 걸 예방해 줍니다. 두릅에는 비타민 K가 300에서 400mg 정도 함유되어 있는데요. 여러 채소와 비교했을 때 꽤 높은 축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두릅을 조금만 드시거나 피하시는 게 좋겠죠. 두릅을 조심하셔야 하는 경우 세 번째는 바로 통풍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두릅이 통풍에 안 좋다는 이야기는 잘못 알려지고 있는 내용 중 하나인데요. 통풍은 주로 족부 관절에 요산이 쌓이며 생깁니다. 통풍 증상 중 하나인 통풍 발작은 잠든 밤 족부 관절에 갑자기 찾아오는데요. 엄청난 통증과 부종이 생겨서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 통증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통풍이 있으시면 퓨린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피하셔야 하는데요. 하필 두릅이 통풍에 안 좋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콘텐츠를 만들 때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자료를 찾아보니 두릅의 퓨린 함량 그리고 통풍을 유발한다는 관련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두릅이 왜 통풍에 안 좋다고 알려지는 걸까요? 두릅은 산나물 중에 새순 채소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순이 나기 시작할 때 잎이 부드러울 때 채취해서 먹는데요. 식물의 새순이나 발화 부위에는 일반적으로 세포 분열이 활발해 퓨린 함량이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스파라거스, 시금치 등도 새순이 많아 퓨린 함량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두릅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는 추측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몇몇 연구에서는 사포닌이 오히려 통풍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는 건데요. 연구에서는 사포닌이 요산 수치를 낮추고 요산 배설을 촉진한다고도 밝혀졌습니다. 이런 연구들을 보면 두릅 속 사포닌이 오히려 통풍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정리하자면 두릅이 통풍에 안 좋은지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통풍이 있으시다고 두릅을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조금씩 드시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두릅을 드실 때 주의하실 점을 먼저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 두릅의 영양을 더 챙기는 방법부터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 전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알찬 건강 정보를 꾸준히 보내드리겠습니다. 두릅을 생으로 드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건데요. 바로 두릅 속에 있는 독성 때문입니다.
두릅 줄기에는 식중독을 유발하는 독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혹시라도 두릅이 새순이라 부드럽다고 해서 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이 독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두릅을 데칠 때 소금을 넣어서 데쳐주시기만 하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대부분 두릅은 소금물에 데쳐서 초장에 찍어서 드시죠. 그런데 두릅의 영양소를 더욱더 챙길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바로 두릅을 기름에 볶아서 드시는 겁니다. 앞서 두릅에는 비타민 K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비타민 K는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기름이 있어야 소화 흡수가 더 잘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릅을 기름에 조리하면 비타민 K가 기름으로 녹아 나오면서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더 잘 흡수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기름을 곁들인 조리법이 비타민 K 흡수율을 최소 3배에서 최대 5배까지 높인다고도 밝혀졌는데요. 그래서 두릅을 데친 후 두릅전이나 두릅 표고볶음을 해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레시피는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두릅과 어울리는 음식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가장 보편적으로 먹는 두릅 숙회와 두릅 무침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죠? 그런데 두릅과 함께 먹으면 영양 효율을 더 높이는 음식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두릅과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첫 번째는 바로 들기름입니다. 앞서 두릅을 기름에 볶아서 드시는 경우 비타민 K의 흡수를 높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두릅 숙회를 먹을 때는 이 비타민 K를 챙길 수 없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초장에 들기름을 넣어서 함께 먹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비타민 K는 물론 두릅에 풍부한 플라보노이드까지 알차게 챙길 수 있습니다. 참기름과 들기름 둘 다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들기름을 더 추천드리는데요.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의 염증을 억제해주고 혈관 건강에 좋은데요. 특히 두릅과 함께 먹게 되면 두릅의 사포닌과 폴리페놀의 항염, 항산화 효과를 같이 볼 수 있어서 더욱더 좋습니다. 두릅과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두 번째는 바로 달걀입니다. 달걀은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해서 단백질의 질이 좋아 우리 부모님들께 단백질 보충원으로 안성맞춤인데요. 저렴하고 먹기도 편해서 매일 가볍게 챙겨 드시기도 좋습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지방과 레시틴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두릅과 함께 먹어주면 기름의 역할을 해주며 비타민 K와 플라보노이드의 흡수를 높여주는 데 좋습니다. 그리고 두릅은 아무래도 채소라 상대적으로 단백질이 모자란데요. 그래서 달걀과 함께 먹으면 단백질을 보충해 줄 수 있어서 영양 균형을 맞추기에 좋습니다. 달걀 두세 알을 충분히 풀어서 두릅에 묻혀 두릅 계란전으로 드시면 포근한 식감에 영양까지 챙기는 간단한 레시피입니다. 두릅과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세 번째는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도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들이 단백질을 보충하기에 좋은 음식 중 하나인데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고기 같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포화지방이 적게 들어있어서 심혈관계의 부담이 적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FDA에서는 하루 25g 이상의 대두 단백질을 먹으면 심장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두부는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콩의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을 보호한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께 두부는 특히 더 좋은데요. 바로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나이가 들수록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골밀도가 감소하는데요. 그래서 자연스레 남성보다 골다공증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두부에는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이소플라본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이 몸에 들어오면 몸에서는 여성 호르몬처럼 인식하면서 뼈가 손실되는 것을 완화시켜줍니다. 두릅과 두부를 함께 먹으면 특히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두부에는 칼슘이 풍부하고 두릅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칼슘과 비타민 K는 함께 섭취하는 게 중요한데요.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잘 도착할 수 있게 유도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잘 작용해야 골밀도를 향상시키며 노년의 뼈를 튼튼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는데요. 두릅 된장국에 두부를 송송 썰어 넣으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주변 지인에게 공유해 주세요.